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들 뉴스가 참 많은데요. 고민도 자꾸 써야갑니다. 자, 이 고민은 고민정 의원과 함께 풀어야겠죠. 자, 고민정은 고민정 코너. 오늘도 고민정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첫 번째 고민부터 해보시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결국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 못 되고 이번 달 27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여야 협상 과정 보시면서 어떤 고민이 드셨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했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만도 굉장히 여러 차례 의총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이제 법이 이제 본회의에서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예. 그리고 특히나 언론 현업단체들에서 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한 바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양당이 호응한 점. 이제 그래서 이 한 달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양당이 한 걸음씩 좀 물러나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예. 최선의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이 장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그 MBC 백분 토론을 하기로 했다가 사실은 미리 좀 어느 정도 불참하겠다는 그 뜻을 비치긴 했는데 네. 실제로 결국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산돼 버렸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 황보선 앵커님도 이제 언론인이시니 이러한 경우에 부딪혔다면 예. 어떠셨을까? 저는 사실 언론인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붙잡고 예. 물어보고 싶은 사안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방송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들의 어떤 그 상품을 만들어내서 찍어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예.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엮여져 있죠. 예. 단순히 그 방송국에 이제 근무하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 너무 좀 쉽게 본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어제 저녁쯤에 제가 이제 보도가 처음 나온 걸 봤는데, 예. 협상 결과 나오는 거 보고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지. 이런 대응. 그리고 TV 토론이 결방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예. 동물의 왕국 이라면서 이제 웃었다는 겁니다. 예. 저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언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셨던데,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이런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사과를 했을 일이면은 됐다고 보는데, 예. 너무 이제 구구절절하지 않았나. 언론의 자유를 위한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 하면서 핵심을 좀 벗어나는 발언을 예. 좀 하신 것 같고, 예.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자신이 좀 조용히 하면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예.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번이야말로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 엄청난 협상안을 도출한 이 사안인데, 정작 당대표의 이런 말로 인해서 예. 찬물을 제대로 끼얹은 게 돼버렸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좀 보시죠. 민주당에서 일단 양보안 냈던 게 있는데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이거 삭제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거로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자체는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얼마나 이 열린 자세로 상대 의견들을 좀 수용해 왔는지를 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럼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정을 제시했었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래도 그 핵심 초점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죠. 5배. 네. 이걸 삭제하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네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 기사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만 이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배액배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언론인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 제기가 됐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조항들이 어떤 것들은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다. 시민의 피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항이긴 하지만 정작 쓸 때 스스로 자기 검열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나타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 사안을 협상을 해보자라고 나섰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러니까 배액배상이라는 그 원칙만큼은 이제는 부정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이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고 또 언론의 자유도 얼만큼 해야지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민정협의체나 해보니까요. 고민정 의원님 제가 뭐 해야 아니고.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 민정협의체 보니까 구성이 양쪽에서 국회의원 2명씩 그다음에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나 해보니까요. 맞습니다. 협의체가 제대로 이 문제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깨가 무겁겠죠. 저는 이제 무엇보다 그 각 당 의원들보다는 전문가가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참 궁금한데요. 이건 이제 언론인이 당사자인 사안인 것이죠. 어떤 것이든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이제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협의체도 당사자인 언론인과 그리고 시민 편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야 협상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또 이 이 중재법 개정안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 이미 민사상의 손해배상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형법상으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왜 또 법을 만드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현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합리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법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계속 개정을 하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언중위도 있고 또 민형사상 손해배상 제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왜곡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 같은 이런 공직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결국은 그러면 또 이렇게 기자들을 뭐 걸핏하면 또 재수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하지만 면책 조항들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다만 저의 말은 이 협상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고 기존의 이제 안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존 안에도 공적인 관심사나 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를 이제 도출해 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야당에서 이것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있는데 이 개정안의 시행 시점 때문에 이걸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언론 비판 원천 봉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처음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다. 이 법은 내년에 대선 끝난 다음에 시행이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나오는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 퇴임 후를 말하는 건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은요. 사실을 기반으로 쓴 기사는 저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크로스 체크해가면서 신중하게 사실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예. 그리고 아무리 퇴임한 분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거나 뭔가 이 비판 받아야 될 대목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네. 언론의 그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논두렁시계 같은 이러한 사안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야가 그래도 이제 그 민정협의체 만들어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협의한 거 나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침묵을 깨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론 자유도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위 이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예.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맞섰는데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다 우리 사회가 수용되어야 될 대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오랜 숙제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시민들의 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이든 나는 한 발도 양보하지 않겠어 하면은 우리는 한 찹도 나갈 수 없는 거죠. 예. 결국은 얼만큼의 이 명분을 가지고 양보를 해가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만 남아 있는 건데 네. 아마도 모래시계가 앞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양 당도 그리고 언론 단체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예. 예. 추석 연휴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신 그 어떤 이거를 풀어나갈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넘어가시죠. 네. 예. 자, 고민정 의원님 얘기 나오시고 이제 하면 꼭 댓글이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항상 그 4,400만 명 그 백신 확보 현수막 이거 관련해서 올라오거든요. 오늘은 이 사안 좀 더 선명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참 이거에 대해서 그 답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막 그랬는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좀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사실관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현수막을 걸기 전에 12월 2일 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당시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 당시의 제목이 제가 걸었던 이 현수막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물량 확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정부 브리핑도 있었고 이것을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죠. 일면에. YTN도 역시나 보도했고요. 보도하지 않은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심지어는 이 현수막을 가지고 어떤 야당 의원께서 고민정 의원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하면서 그 글을 쓰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고민정이 가짜뉴스를 또 양산하고 있다. 또 이렇게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신문사도 작년 그 당시에 제 현수막과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사안을 바라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가당착적인 보도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올해 초에 그 JTBC 토론회에서 고민정 의원께서 백신 구매가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왜 당장 확보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없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아시겠지만 백신은 생산과 동시에 지금 이제 배포가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산을 해놓고 창고에다가 쌓아놓은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 온라인 쇼핑 구매가 그렇잖아요. 창고에다가 적재를 해놓고 주문 들어오면 하나씩 보낸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전 세계 지금 모든 나라가 공급과 그리고 생산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민으로
짧은 고민으로 이번에 넘어가시죠. 네. 최근에 그 우산 의전이요, 황제 우산 의전 이거 논란이 일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기자들이 이제 이 앵글에서 네. 벗어나라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또 뭐 갑질이라고 또 비판받기도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무부도 예.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법무부도 비를 맞든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보도자료 그 브리핑 문이 한 장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럼 예. 이거 넘겨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럼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이거를 넘기는 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산을 그렇죠. 들어달라고 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산을 어깨에 이렇게 괴어서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 그냥 예. 비를 쫄딱 맞고 하든지 예. 이런 잘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는 특히 방송사들은 이 앵글 안에 이제 다른 사람이 걸리면은 아무래도 그림이 좋지는 않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좀 뒤에 걸려도 국민들이 왜 저 뒤에 있는 사람을 굳이 걸어놨어라고 항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모두의 잘못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지만 이제 기사는 언론 탓하는 고민정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언론사에 있었고 예. 관련된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했으니까 늘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든 선후배를 만나든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미디어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이 플랫폼 미디어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혹은 극복할 수 있을까가 숙제입니다. 예.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도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무조건 100% 이 사실이구나 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언론 탓을 하는 것처럼 자꾸 기사가 나오니까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네네. 뭐 그렇다고 뭐 탓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결국 그것도 다 제가 이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고민정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 고민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